건강을 위해 매일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깊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먹는 습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조용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중장년 환자들의 신장과 심장 건강을 진료하며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좋은 음식의 잘못된 조합과 섭취 시간 때문에 오히려 몸속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유명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흡수력과 대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아무 조합으로 먹으면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쉽게 오고 부기가 생기며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5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잘못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블루베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을 지켜주는 선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블루베리는 자연이 준 완벽한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짙은 보라색 껍질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며 뇌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분명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조합이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는 일을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여과 능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간 또한 당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고 위와 장이 소화 효소 분비량도 감소하면서 소화가 더뎌집니다. 결국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은 잔여물이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밤에는 자주 깨어나거나 소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먹는 방식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본래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시간대에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공복 상태나 늦은 저녁 혹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유당 분해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속 락토스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며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섬유질은 좋은 성분이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부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오래 남으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깨져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블루베리를 아무 때나 아무 조합으로 먹는 것은 결코 건강한 습관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는 몸의 리듬을 무시한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것보다 균형을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슈퍼푸드도 자신의 대사 속도와 소화 능력, 신장 상태에 맞게 섭취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100% 얻기 위해서는 몸의 리듬과 신장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합과 시간대를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건강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66세의 윤미자 씨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싱겁게 먹고
술과 담배는 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매일 빠짐없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건강식만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윤미자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진료 초반만 해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했고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으며 전해질 불균형도 보였습니다. 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던 중 저는 문제의 원인을 금방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던 블루베리와 우유 조합이었습니다. 윤미자 씨는 3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에 블루베리를 갈아 마셨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건강식 같지만 사실 이 조합은 50세 이후의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한국인과 아시아인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유 속 락토스가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장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섬유질과 천연당이 더해지면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배가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지치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고혈압, 부종,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윤미자 씨에게 식습관을 바꾸자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나 무가당 두유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 뒤에 블루베리를 드시고 밤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뒤 재진 때 윤미자 씨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속도 편하고 밤에도 한 번도 안 깨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천연보약,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이라는 말에 끌려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블루베리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도 피로감이 심하고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특히 50세 이후의 분들이 자주 반복하는 3가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우유도 몸에 좋고 블루베리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우유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면 항염작용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락토스, 즉 유당입니다. 50세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과 아시아인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며 소화가 느려집니다. 이때 신장은 이런 대사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따라서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오트밀 우유 혹은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락토스가 없고 소화가 훨씬 편안하며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섞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망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상큼하지만 이 조합은 위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과일들은 천연산 성분이 강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과 역류성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밤에 이렇게 마시면 위와 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간과 신장이 야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지며 밤에는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과일 스무디를 매일 저녁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산이 강한 과일을 피하고 바나나, 오트밀,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섬유질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장과 신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장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가스가 차며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지며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루에 블루베리를 한 컵 이상 드시던 환자분들이 오히려 피로감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30, 40알,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천천히 나누어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줄고 신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천연당이 밤새 위장을 자극하고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핵심은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이 무너지면 좋은 음식도 쉽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균형을 잘 지킨다면 블루베리는 노화를 늦추고 혈액을 맑게 하며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과를 배로 높여줄 완벽한 조합,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좋은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혼자 먹어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올바른 식품과 함께 먹을 때 그 효능은 배로 커집니다. 잘못된 조합이 신장을 피로하게 만든다면 올바른 조합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와 궁합이 가장 좋은 세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천연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신장에 쌓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바나나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로가 빠르게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위에 자극이 적어 소화가 잘 되고 블루베리의 산미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우유 한 잔을 함께 갈아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활력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비타민 B군과 칼슘이 풍부해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과 함께 피로를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한 스푼 넣어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당분이 거의 없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소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조합으로 변비가 개선되고 아침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 함량이 높은 요거트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호두입니다. 블루베리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호두는 그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뇌의 미세 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청소하고 호두의 오메가3가 그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30, 40알과 호두 3, 4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함께 섭취하면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50세 이후에 몸에 필요한 영양 균형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요거트는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영양 흡수를 돕고 호두는 혈관과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즉, 이 조합은 항산화 순환, 흡수 안정의 네 가지 축을 완성하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식품 모두 소화가 편하고 위에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환자 중 다수는 블루베리와 호두, 바나나를 함께 먹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아침에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는 하루 종일 무거웠던 몸이
지금은 한결 가볍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블루베리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먹는다면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균형 잡힌 조합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조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설계한 3일 블루베리 건강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수님, 이론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블루베리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고 신장을 쉬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3일 블루베리 건강식단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1일차 몸을 깨우고 독소를 비우는 날. 아침에는 바나나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컵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마시며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샐러드에 구운 호두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세요. 저녁에는 부드럽게 끓인 현미죽에 찐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날의 목적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장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2일차 혈액순환과 에너지 회복의 날. 아침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넣어 드세요. 장이 깨끗해지고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구운 연어나 고등어를 곁들인 단백질 식사를 하세요. 식사 후 호두 사마를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찐 고구마 한 개와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무디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3일차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숙면을 돕는 날. 아침에는 통밀빵 한 조각에 천연꿀을 살짝 바르고 잘게 썬 호두를 뿌려 드세요.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점심은 기름을 최소화한 닭고기, 국수나 연두부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블루베리, 치아씨드를 넣은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세요. 필요하다면 무가당 석류즙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건강하게 먹기가 아니라 신장을 쉬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3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가 줄고 아침에 눈이 가볍게 떠지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곧 약이 되고 그 작은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을 지치게 하고 어느 순간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잠이 깊지 않으며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건강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처럼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올바르게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블루베리를 올바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것. 단지 그 하나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약보다 당신의 습관을 더 신뢰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신장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겠다. 그 약속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 그리고 자신을 위한 10분의 휴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단 하루라도 몸이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작은 평온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저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삶의 리듬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장, 맑은 혈액, 깊은 잠, 그리고 또렷한 기억력.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내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첫걸음은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